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해 주변에서는 절 안쓰러운 눈길로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랍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쁨을 느꼈어요. 요즘 주말마다 엄마가 몇 년 동안 후원을 했던 보육원에 봉사를 가고 있는데요. 해맑은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크면서 저처럼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원하고 있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바로 가족이란 무엇일까인데요. 어릴 적에는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남자 쪽 가족이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헤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홀어머니 외동딸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도 구하로 자라 가족이 없었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사람이 저였는데 이런 가정 환경에 아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게 그 집안 사람들 얘기였죠. 그런 거절을 당했던 저에게 결혼은 공포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엄마와 둘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유진이는 엄마 닮아서 그런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지고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싹싹한 며느리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네. 유진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벽 없이 편하게 지내자. 나는 솔직히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어차피 이제는 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며느리만 못살게 구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경수야? 그니까 엄마, 나는 유진이랑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마음씨도 좋고 배려도 잘해주고 이해심도 넓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는 며느리 진짜 잘 봤지. 저번에 결혼식에서도 다들 유진이 너무 이쁘다면서 다들 칭찬했잖아. 엄마 그때 엄청 으쓱했다면서. 그러니까 유진아, 내 주변 지인들이 다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연예인 같았대.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아니? 이렇게 얼굴도 예쁜 며느리가 마음씨도 고우니 얼마나 복이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경수랑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경수 누나나 동생들도 신경 하나도 쓸 필요 없으니까 니들만 잘 지내. 알았지? 어머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저 배려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시댁에 행사 있는 거 저 바쁘니까 부르지 말라고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저 그때 어머님이 중간에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는 거 듣고선 엄청 놀랬어요. 어머님도 난감하셨을 텐데. 아니야. 나는 네가 그렇게 바쁜데 그 집 며느리라고 시댁 행사 신경 쓰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들 자주 다툰다고 하잖니. 옛날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어?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만 오붓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시댁에서 유독 시모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댁 행사도 중간에서 딱 잘라내주시고 항상 절 많이 챙겨주셔서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생각했었죠. 시댁에는 2명의 손이 신우와 손아래 신우가 있었는데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가끔씩 시댁 행사에 가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남편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다들 사는 게 바빠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실체를 알기 전까진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남편의 태도는 이상해졌어요. 아이 계획을 우연히 시댁에서 얘기를 하던 날부터 싸한 느낌을 받았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아이 얘기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이를 낳기에는 좀 부담일 것 같아서요. 요즘은 출산, 육아휴직 잘 되어 있다곤 하는데 아직 연차가 눈치 보일 때라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은 꼭 낳으려고요. 둘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명은 꼭 낳고 싶어요. 아니, 왜? 그래도 좀 일찍 낳는 게 낫지 않니? 어차피 유진이 네가 아이 낳으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지 그냥 놔두겠어? 나도 딸 자식 있지만 딸이 아이 낳는 건 아들 손주 생기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던데. 아마 네 엄마도 너 아이 낳으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가 문제야? 저희 엄마가요? 그래도 자녀 계획이니까 저랑 남편이 준비됐을 때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만약에 출산하고 복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직하기 전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해야 하니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한테는 그런 거 얘기해 봤어? 엄마가 다 해주시겠지 뭐. 돈도 많으시겠다. 뭐 그런 거가 대수겠니? 직접 산후조리까지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산후조리 비용이나 도우미 비용이나 이런 거 주시지 않겠어? 그럼 너희 지금 생활비도 엄마한테 안 받았으니? 어머머, 너네 엄마는 그런 거 안 챙겨주시니? 딸이 결혼하면 그래도 좀 지원해 줄 만도 한데. 네? 생활비요? 엄마가 왜 저희 생활비를...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 뭐 생활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저희도 성인이고 자식인데 돈도 벌고 있고 용돈을 드리면 드리지 생활비를 받는 건 좀... 뭐? 아니 부자 엄마한테 용돈을 드릴 일이 뭐가 있어? 진짜 용돈 드리니? 얼마나? 나랑 똑같이 받고 계시는 거니? 아니 너희 엄마는 밖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으시잖아. 딸 자식한테 돈을 꼭 받으셔야 하신대? 친정엄마는 미혼모로 절 낳으시고는 정말 어렵게 노력하셔서 많은 부를 쌓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 봉사를 하셨죠. 물론 저도 엄마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서 컸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시모의 반응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남편은 훨씬 더 마마보이였죠.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본가에 갈까 말까 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 매주마다 시댁에 가자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 때 뭐 사갈까? 저번에 엄마가 한우 먹고 싶다고 하시던데 우리 집 근처에 한우 맛집 거기 갈까? 그게 좋겠다. 그렇지 여보? 집에서 내내 밥해 먹는 것보다 밖에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당신도 좋고 엄마도 편하잖아. 이번 주말에 아빠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집에 안 계신다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셋이서 밥 먹으면 좋겠다. 주말에? 당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고. 이미 나 약속까지 잡았어. 주말에 당신만 갔다 와 그럼. 나는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저번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솔직히 매주 가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나도 좀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주말 내내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집에 오면 나는 언제 쉬어? 이번 주는 당신만 갔다 와. 나만 가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싸웠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 그냥 같이 갔다 오자. 잠깐 인사만 하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당신이랑 안 오면 싸웠다고 생각하고 내내 신경 쓰여 하실 텐데. 우리 엄마 마음 여린 거 알지? 이런 거 한 번 생기면 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야. 친구랑 약속 좀 미루면 안 돼? 정 안 되면 좀 늦게 보자고 하던지. 뭐? 내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그리고 저번에 나 약속 있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당신 그때도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라며. 그래 놓고선 못 가게 내내 잡아서 나 결국 약속 못 간 거 알잖아. 그래 놓고서는 또 이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라고? 됐어. 이번에는 나 그냥 안 갈래.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건데 그냥 당신만 갔다 와. 다툰 거 아니고 내 일정 때문에 같이 못 왔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같이 가자. 엄마가 신경 쓰여 하는 거 나 불편해. 그리고 당신이랑 가야 엄마가 더 좋아한단 말이야. 이번에는 꼭 보내줄게.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고 꼭 보내줄 테니까 한 번만 같이 가. 1박 안 하고 오면 되잖아. 남편이 제발 같이 가자고 내내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같이 주말에 시댁에 갔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나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았죠. 남편이 옆에서 애걸복걸 붙잡으면 시모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에게 눈치를 줬고 저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내 뿌리치고 나오니 시모며 남편이며 돌아가며 서운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서운해할 때면 몇 주 동안 아예 시댁에 가지 않기도 했는데 겨우 남편과 화해를 해서 다시 시댁에 가면 시모의 비꼬는 말을 꼭 들어야 했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어. 귀한 얼굴 오랜만에 보여줘서 참 고맙구나. 어떻게 바쁜 몸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어쩐 일이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안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는 네가 하도 안 오길래 이제부터는 시댁에 안 오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을 했지 뭐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주말마다 내내 오면 쉬질 못해서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서 몇 주 좀 쉬었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아프기도 했고요. 중요한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매주 왔잖아요. 어머님 그래도 저보다는 아들 얼굴 더 보고 싶으시잖아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빠져드린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구나. 그래도 결혼한 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다들 뒤에서는 헤어졌나 싸웠나 욕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다녀야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가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못 봐? 예전처럼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 내가 와이프랑 자주 올게. 우리 엄마 서운했구나. 와이프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와이프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차근차근 알려주자, 엄마. 알았지? 화 풀어. 여보, 얼른 과일 좀 씻고 잘라서 가지고 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저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신 건지 주말마다 제가 꼭 와야 한다는 시모의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저 없이 시댁에 잘 가지 않았고 그렇게 애틋하다던 모자 관계는 제가 있어야만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죠. 반면에 친정엄마와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바쁘게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주말에도 항상 일정이 있으셔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남편을 잘 챙겨주셨는데 남편 생일날이면 늘 항상 엄마가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셨더라고요. 전 남편 용돈이어서 어떻게 쓰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받은 돈을 고스란히 시모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선 황당해 남편에게 물었었죠. 여보, 엄마가 당신 생일 선물로 줬던 용돈 지금까지 내내 어머님한테 보내드렸어? 그 돈 엄마가 당신 쓰라고 보내준 거잖아. 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실 때 쓰라고 뭐 쓰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마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그 돈을 보내드린 건 아니지? 진짜 그런 거면 나 조금 서운해질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서운해? 어머님도 나 알아서 쓰라고 보내주신 건데 당신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엄마한테 그 돈 주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드린 거야. 솔직히 지금까지 엄마가 나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잖아.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생활비도 쥐꼬리만 하게 주고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서 살림하고 시집살이해. 아휴,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안쓰러워서 챙겨드린 거야. 뭐? 그럼 우리 엄마는 고생 안 했어? 아니, 그런 건 당신이 버는 돈으로 챙겨드렸어야지. 그 돈은 엄마가 당신 위해서 보내준 거잖아. 어떻게 그걸 그냥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머님 안쓰러워서 보내드리는 거 인정해. 그런데 그 돈은 당신이 직접 버는 돈으로 보내드렸어야 맞는 거잖아. 엄마가 당신 선물로 준 걸 그냥 그대로 어머님께 드린다고? 뭐가 이상한데? 난 하나도 안 이상한데? 어머님이 나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던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리고 내가 밖에서 술 먹는데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이상하네. 내가 밖에서 어머님이 주신 돈 아무렇게나 쓰는 건 괜찮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건 나쁜 거야? 그게 더 이상한 말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막말로 지금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이고 뭐고 생신이며 명절이며 하루도 돈이고 선물이고 드리지도 않고 엄마도 받지 않으시는데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 당신이 따로 돈 용돈 챙겨드리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용돈을 챙겨주신 건데 그걸 고스란히 어머님한테 또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걸 당신이 왜 뭐라고 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해. 내가 이상한 곳에 쓰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던지 상관하지 마. 당신 보면 내가 엄마한테 뭐 해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전 말문이 막혔죠.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한 푼도 시모에게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선 없던 효심이 생겼는지 매달마다 생활비도 주고 따로 용돈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전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하나하나 다 싫어한다고 말을 하니 더 황당하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결국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제가 말했을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랬구나 하며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남편에게 직접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시고선 그걸 선물로 사주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장모님, 저 선물 직접 안 사주셔도 돼요. 선물 고르시느라 장모님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요. 그냥 용돈만 조금 챙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용돈으로 챙겨주시다가 갑자기 올해는 선물로 주셔서 좀 놀랐어요. 장모님 바쁘신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시려고 하면 번거로우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살게요. 아니야. 김서방 생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싶어서 말이야. 우리가 1년에 봐도 한두 번밖에 못 보잖아. 나도 바쁘지만 김서방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용돈으로 챙겨줬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내가 올해부터는 김서방 받고 싶은 선물 사주려고. 가방 마음에 들지?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소소하지만 재미있더라고. 아, 장모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장모님 바쁘시잖아요. 내년에는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괜히 장모님께 신경 쓰이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선물 괜찮습니다. 아, 그래? 역시 우리 김서방. 날 생각해 줄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쿨하게 생일 때는 주고받지 않기로 하지 뭐. 솔직히 나도 내 생일날 선물 안 받겠다고 해서 받지 않지만 내가 따로 김서방한테 용돈 주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 김서방이 속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없겠어. 내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래, 김서방 말대로 우리 생일에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엄마의 말에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죠. 그때 엄마가 진짜 현명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많은 걸 주시려고 했어요. 신혼집도 처음에는 엄마가 마련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댁에서도 받는 게 없었기에 엄마에게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무척이나 아쉬워했었는데 금방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모델하우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어때? 이번에 나온 모델하우스인데 엄마랑 저번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방도 넓고 많고 안에 자재들도 싹 다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좋을 것 같아. 신축 단지로 조성되는데 대단지라서 근처에 초등학교도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도 이런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 태어났을 때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집은 좀 좁잖아. 갑자기? 우리 지금 집도 넓어서 휑하다고 한 거 당신이었는데 무슨 좁아? 언제 모델하우스 갔다 왔어? 어머님이랑 여기 갔다 왔다고? 괜찮네. 근데 왜 갑자기 모델하우스는 갔다 온 거야? 어머님이 가보자고 하신 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생각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엄마 나이 들면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방도 좀 넉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이 3개인데 크기도 작잖아. 여기 가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엄마가 이번에 전세 만기되면 그냥 집 사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한번 가봤지. 당신도 괜찮지? 좋은데 우리 전세 자금도 빠듯하게 마련했는데 여기 집은 더 비쌀 것 같은데? 당장 돈 더 나올 곳도 없잖아. 아직은 무리야. 다음에 우리 좀 더 돈 모아서 그때 내 집 마련하자. 대출 당겨서 여차저차 마련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매달 갚는 돈만 장난 아닐 텐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 지금은 무리인 것 같고 몇 년 더 고생해서 좀 더 모아서 집 사자. 우리 힘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건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한테 한번 부탁드리는 건 어때?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집 사주신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맞는 것 같아. 그랬으면 벌써 집값 올랐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장모님이 집은 언제 살 거냐면서 물어보셨잖아. 우리한테 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슬쩍 떠보면 바로 사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장모님 충분히 사주시지. 그럼 전세자금 우리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틈만 나면 엄마에게 뭐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 남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사고 싶었던 차도 결혼하며 사주셨고, 생일 선물도 명품 가방이며 휴가 때면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엄마 생신날만 가까워오면 크게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친한 지인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참석을 못할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서운함을 내비쳤죠.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벌써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매해 엄마 생신날에는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왜 죄다 당신 지인들은 지방에 있고 항상 당신이 가봐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엄마도 바쁘시지만 그래도 생신날에는 가족들끼리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나도 미치겠어. 근데 장모님 생신 때만 다가오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야말로 답답해. 장모님한테 나도 생신 축하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참석 안 해도 딸인 당신이 참석하니까 괜찮잖아. 뭐? 아니 그럼 저번에 나 고열나서 어머님 생신 못 가겠다고 했을 때는 왜 그 난리였는데? 나 아파서 어지럽다고 하니까 얼굴만이라도 비춰야 한다고 결국에는 나 끌고선 시댁까지 갔다 왔잖아. 그래 놓고서는 이번에는 당신 아프니까 못 간다는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어지러우니까 그만 말하자. 몸 상태라도 좀 돌아오고선 그때 얘기하자고. 어떻게 아픈 사람 앞에 두고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야? 일부러 그런 거냐고. 장모님한테는 내가 직접 죄송하다고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말할게. 아픈데 장모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남편의 태도에는 어딘가 깨림칙한 부분이 있었지만 믿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엄마 생신에 같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던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엄마와 1박 2일로 근교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급하게 일정이 생겨 바로 취소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멀쩡히 집에서 신나게 음식 시켜 먹고 지인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남편과 심하게 다퉜어요. 그걸 아시고선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셨죠. 유진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애가 얼마나 불편하면 핑계대고 안 갔겠어.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화부터 냈니?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도 잘못했어.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니?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 생신날에는 저 아파도 갔잖아요. 남편이 어지럽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라도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좀 쉬면 나아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배려해 준 거였어요. 근데 아픈 거 다 거짓말이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다니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1년에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그것마저도 싫으면 우리 아들 엄마도 아니고 네 엄마잖니. 그리고 네 엄마가 얼마나 눈치를 주면 걔가 그렇게까지 불편해했겠어? 편하게 해줬으면 불편해하지도 않았겠지. 너 봐라. 너는 우리 편하니까 매주마다 얼굴 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네 엄마도 시간 어떻게든 내서
아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그랬으면 진작에 편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 물론 아들이 거짓말한 건 잘못이다만 그렇게까지 욕 들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엄마 생신 때 했던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시모가 끝까지 아들을 감싸도는 것도 남편은 자기 잘못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났죠. 그때부턴 이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 엄마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는 몇 시간에 걸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웬일로 남편과 시모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유, 웬일이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깨어났니? 수술은 잘 끝났대? 의사는 만나봤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놀랐어. 사고는 왜 난 거라니? 수술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못 깨어나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수 있으시대? 아직 잘 모르겠대요. 워낙 많이 다치셨고 수술 도중에도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서 힘들 것 같다곤 하셨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하셔서 저는 병원에 있으려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남편한테만 말했는데 놀라셨죠? 아이고, 사돈이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내가 사고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내일 하신다고? 아이, 그럼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아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아니면 네가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돈댁에 가서 좀 정리라도 하고 있을까? 네? 아니요.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그냥 댁에 가 계세요. 엄마 깨어나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당신도 여기에 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있어. 엄마 깨어나면 연락 줄 테니까.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재산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단계도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생각은 해놔야지. 이럴수록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거야. 네가 그런 거 잘 못 챙길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 일단 경황이 없어 보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며칠 내내 전 병원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겨우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시모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와 계셨더라고요. 몇 차례 고비를 넘긴 엄마가 깨어나시지 않으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모와 남편은 엄마 명의 빌딩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네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내가 보기에는 네 엄마 금방 떠나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더 정신없거든. 지금 좀 정리를 해두는 게 나아. 그나저나 엄마 돌아가시면 지금 관리하시는 빌딩은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유일한 혈육이니까 네가 받을 거 아니니? 아직 엄마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받았다고 관리할 여력도 없고 엄마가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 건물 그냥 처분해서 지금 지원하던 보육원에 기부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러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엄마 돌아가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걸 왜? 아휴, 내가 이래서 너한테 먼저 물어본 거다. 어떻게 너는 그걸 고스란히
보육원에 주겠다고 하니? 멍청해도 참. 얘, 그 건물이 얼만데?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도 될걸? 지금 보육원에 기부를 한다고? 아이고, 미쳤니? 네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한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니잖아. 엄마가 너한테 남겨주는 재산인데 그걸 왜 기부를 해?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지금 재산 처분 어쩌고 그걸 얘기할 상황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지금 엄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논할 상황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산을 받던 안 받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님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전 너무나 질려버리더라고요. 며칠 뒤 겨우 버티던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연락할 친척도 없었지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느낄 수 있었죠. 그동안 후원했던 보육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빈소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시모는 발인 전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뒤에야 빈소를 찾아오셨죠. 입구에서부터 꺼이꺼이 울며 들어오던 시모는 갑자기 저를 상 앞에 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노? 이제 엄마도 가버리고 불쌍한 우리 며느리. 내가 여기 와서 눈물바람하면 네가 마음이 너무 아플까 싶어서 입구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내내 울었어. 우리 아들 얼굴 야인 것 좀 봐. 아이고, 그래.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사셨는지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구나. 처음 있는 일이라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그동안 정말 잘 사셨더라고요.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오시는데 엄마가 그래도 편안하게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내일 엄마 발인하고 나면 그때서야 실감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엄마가 걸어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니? 내일 발인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엄마 잘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마음이 오죽하겠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술 왕창 마시고 푹 자는 게 최고야. 쭉 원샷하고 푹 자면 편안해질 거다. 절 위로해 주는 말에 처음에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술을 따라주고 나서 입꼬리가 쭉 올라가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시모가 다른 곳을 본 사이 술잔을 바꿔 마셨죠. 그날 새벽 시모는 장례식장에서 추락해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시모를 해한 거라면서 경찰에 절 신고했죠. 전 영문을 모르고선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CCTV를 분석해보니 시모는 자기 발로 고층까지 올라갔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더라고요. 부검을 진행했는데 다량의 수면제가 나와 경찰 조사가 들어갔죠. 충격적이게도 그 수면제는 시모가 처방을 받은 수면제였어요. 시모는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상란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저에게 그걸 먹이려고 했던 거였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중간에 남편도 껴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결코 절 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의 가방에선 제 인감과 제가 작성하지도 않았던 대리인 위임장이 발견되면서 결국 남편은 검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대화를 나눴던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결국 엄마가 벌 받았잖아. 그럼 나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당신 엄마 잃었지만 나도 내 엄마를 잃었어. 이건 당신한테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알고 있었지? 엄마가 그 술잔에 수면제 탔다는 거. 그래서 바꿔서 먹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처럼 소름 끼치는 사람인 줄 알아? 어떻게 사람 행색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그래 놓고서는 나한테 책임을 물어? 제정신이야? 하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따위 짓이나 꾸며댔겠지. 네 엄마가 죽은 건 네 엄마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누구 책임이라고 묻는다면 니랑 네 엄마 책임이라고. 어떻게 날 해하려고 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때 네 엄마가 집이라도 사줬으면, 아니면 네 엄마 건물 기부할 거라고라도 말 안 했으면 좋았잖아. 오죽하면 우리가 이랬겠어? 고아 엄마의 미혼모 딸로 자란 주제에 멀쩡한 집에 시집 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오지도 않아 놓고서는 돈이라도 내놨어야지. 우릴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곱게 그 돈 받았으면 내가 이 지랄을 했겠냐? 끝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네. 그래, 그럼 누구 책임인지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거기서 한번 평생 썩어봐. 오죽하면 네 다른 가족들도 네 면회 한번 안 오고 탄원서 한 장을 안 쓰겠니? 그 안에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참 불쌍하네 너도. 남편이 검거가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남편이 아들이어서 편애를 하게 되면서 딸인 다른 자녀들은 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것이었어요. 평범했던 시댁이었지만 시모는 유독 남편에게 물질적으로 퍼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친정엄마가 넉넉하다는 걸 알고선 시모와 남편의 물욕이 과다해졌고 결국 파국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을 내고 만 거죠. 절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의도가 있었기에 남편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제 인감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가실치사죄 혐의로 징역을 받았네요. 전 엄마가 남겨준 120억 빌딩은 처분을 했어요. 보육원에도 기부를 했고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전 지금도 엄마가 그때 절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써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끝으로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돈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돈이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건 어떤 건가요? 모두들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 노력하는 여자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털어놓은 적 없는 제 사연을 익명의 힘을 빌려 오픈해 보려고 해요. 결혼 전 건실하고 착실한 남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꼭 꿈 이뤄서 너 호강시켜줄게. 맨날 그렇게 투잡 쓰리잡해 힘들지 않아? 미안하다. 꼭 호강시켜줄게. 그래, 너한테 내가 고마워서 면목이 없어. 우리 재훈이 세무사 되면 진짜 다 도덕이다. 너 아니면 우리 재훈이가 공부할 수나 있었겠어? 그저 없는 집에 태어나서 머리만 좋아가지고. 내가 늘 미안했었는데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에요. 제가 재훈 씨 진가를 아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재훈이 짝으론 내가 딱 너로 점 찍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 세무사 되길 진짜 바라보자꾸나.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항상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힘이 나는걸요? 저희 함께 재훈 씨 잘 보좌해봐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고, 세무사를 준비하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원했어요.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 저녁엔 호프집, 주말엔 대리기사까지 해가며 남편을 뒷바라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온 소망을 이룬 남편이었고, 남편은 꿈을 이루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걸 꿈꿨으나, 결혼하자마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고, 그 길로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더니 급성 신부전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아파지자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댁에선 미운 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였기에 아픈 며느리는 도저히 용서 불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당장 이혼해라. 저런 애를 왜 네가 책임을 져? 결혼해도 요새 이혼이 얼마나 흔한데 난 내 아들이 병시중 드는 꼴 못 봐.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나라가 얼마나 이 집에 잘하고 희생했는데 알잖아요. 저 나라 아니었으면 세무사 되지도 못했어요. 공부시켜준 것도 나라가 뒷바라지 해준 거고 결혼도 나라가 번 돈으로 거의 진행한 건데 그렇게 못하죠. 맨날 투잡에 쓰리잡에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 뒷바라지 해준 거 봐요. 저도 이제 나라 뒤에서 꿋꿋이 도와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세무사 네가 공부해서 된 거지. 걔가 뭘 했다고. 그깟 돈 갚으면 그만이야. 공부시켜준 게 뭘 유세라고. 이제 애도 못 낳을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똑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도리를 하는 거지. 너 잘 생각해. 제가 자리여도 너 정도면 처자들이 줄을 섰어. 저런 아픈 애 병수발하다 네 인생 다 바치는 꼴 난 못 본다. 엄마, 속상한 거 알겠는데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나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화낼 거예요. 누구 닮아 이렇게 모자라? 너 머리 잘 쓰라고. 저런 애를 왜 네가 병간호 한다는 거야? 넌 세무사라고. 자랑스러운 세무사. 그 세무사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나라 아니었으면 세무사 되지도 못했고 공장 가서 생산직 뛰어야 할 형편이었잖아요. 처음엔 이해했는데 앞날이 구말리 같은 본인 아들이 환자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을 거란 걸 아니깐요. 하지만 남편은 절 놔주지 않았고 저 역시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남편을 놓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정말 사랑했거든요. 연애랑 결혼을 다 합쳐도 11년이었고 그런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상상한다는 건 꿈꿀 수도 없는 용기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훌륭한 아들 언제까지 병시중 해야 할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살라고 해. 나 다 이해해. 난 너랑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희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평생을 약속했고 오히려 네가 아프면 내가 간호하는 게 맞는 거지.
너 역시도 내가 아팠다면 그랬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 8년 공부할 동안 충분히 희생했고 너 이런 대우 받을만 해. 그러니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엄마한테는 내가 그 소리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고맙다, 정말. 아무리 내가 뒷바라지 했어도 이런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을 텐데.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요즘엔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애 좀 없으면 어때? 너랑 나랑 평생 친구처럼 연인처럼 사는 거지. 정말 고마웠고, 그 덕분인지 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어요. 하지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절 가만 놔두지 않았고 허구한 날 불러대더라고요. 마치 벌레 보듯 하면서 절 대하셨고 거의 전 그 집에 몸종임에 다름없었어요.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을 뒷바라지할 땐 그렇게 며느리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제가 어머님께 병약한 며느리로 보이자 어머님은 쉽게 돌변하시고 저를 막대하셨죠. 꿋꿋하게 이겨내다가도 이런 게 현실인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훈이 힘들게 돈 벌 동안 넌 집에서 탱자탱자 놀겠다고? 그 꼴은 못 보지. 오늘 화분갈이 할 건데 네가 좀 해놔라. 나 큰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좀 받고 올 테니까. 베란다에 있는 거 전부 다 해놔. 우리 재훈이 돈 펑펑 쓰는 꼴은 내가 못 보지. 어머님, 저 재훈 씨 돈 그렇게 펑펑 안 써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제가 그 돈을 함부로 쓰겠어요? 그리고 저 무거운 거 들 힘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화분갈이는 주말에 재훈 씨랑 같이 와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세무사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한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네 깎게 올리지. 네가 뭐가 되는 양 착각하나 본데? 세무사 사무행세 하면서 돌아다니는 꼴도 못 보지 내가. 누구 쪼으라고? 네 위치는 여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냥 네가 헤어져만 주면 좋으련만. 염치 없는 게 우리 아들 꽉 붙잡고 놔주지도 않지? 너 애는 낳을 수 있니? 그네처럼 직업이 좋기라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기라나. 내가 며느리가 둘이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며느리는 또 처음이다. 충분히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 아픈 거 그렇게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보고 며느리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취급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인 거 모르세요? 정말 서글프네요. 그럼 헤어져. 그러면 된 거야. 누가 말리니?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지 마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이상 이보다 더 할 거니까. 그리고 그때야. 네가 재훈이 좋다고 굳이 뒷바라지 한다는데 내가 왜 말리니?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이야. 결혼 전과 딴판인 어머님을 보는 것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된 저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항상 불러대며 힘든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제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쓸 게 뻔하니 그 꼴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8년을 남편 공부를 시켰던 장본인이지만 그때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애초에 8년 뒷바라지 후 세무사가 된 남편에게 아프기 전인데 바로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재훈 씨 세무사 누구 덕에 된 건가요? 저 8년 동안 재훈 씨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뒷바라지 할 때랑 결혼할 때랑 그렇게 달라지시더니 아프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는 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제가 직업이 형님처럼 좋고 집이 잘 살았어도 그랬을까요? 니네 형님이랑 너랑 같냐? 넌 고같아야 병원 간호조무사나 하던 애인데 우리 큰애는 의사 아니니? 어디 비교할 걸 해야지. 그리고 네 주제에 재훈이 만난 걸 축복으로 여겨. 네가 세무사 만날 수나 있어? 내가 아들을 잘 낳아놨으니 세무사가 된 거지.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뭐야? 창피해 죽겠네. 이건 무슨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 나잖아. 그런 간호조무사 좋다고 하신 것도 어머님 아니신가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늘 어머님께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시집살이를 하였어요. 제 몸이 안 좋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고 그에 더불어 형님마저 어머님과 함께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이혼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뜻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모진 것들을 겪어내면서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남편은 절 놔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사랑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자체가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동서. 양심이 있지. 결혼하자마자 병 얻은 건데 나 같은 서방님 놔줄 것 같아.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그래? 솔직히 세무사인 서방님이랑 동서가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막말로 동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하던 주제인데 형님한테 한참 믿지는 저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재훈 씨 뒷바라지 했고 그 덕에 재훈 씨가 잘 된 거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재훈 씨 뒷바라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이혼이든 같이 살든 저희가 결정할 문제지 형님이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에요. 어머머,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게 대드네? 그래, 지금은 배는 게 없겠지. 세무사 사무대서 행복한 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봤자 넌 간조 출신이야. 알겠니? 어디서 까불어 까불길. 동서지간도 웬만히 차이가 나야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거야. 몸도 아픈 와중에 세무사 남편까지 안 놓겠다는 거 정말 이기적인 심보 아니겠어? 어머님이 기가 찰만하지. 시까짓게 감히. 제가 아픈 거와는 별개로 간호조무사 출신인 제가 세무사 아내에 걸맞지 않는다고 두 분이 늘 조롱하셨어요. 참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저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로 남편에게 힘든 시련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참고 있는 저에게 한 번은 투석을 하던 중에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고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도착하자 또다시 이것저것 생트집을 잡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도대체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우리 재훈이가 번 돈 아니야? 너 병원 안 가는 날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반찬값이라도 벌어. 어떻게 재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해? 어머님, 저 환자예요. 제가 어떻게 뭐래도 어머님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힘들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애 픽업이라도 해. 사실 요즘에 다 맞벌이는 기본 아니야? 동서가 양심이 있다면 애 학원 라이딩만 해주면 되니까. 솔직히 서방님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기회 주는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비단결 같니? 그래, 네가 도우니 픽업이나 이런 거 좀 맡아서 해줘라. 이건 쉬울 거잖아. 형님과 어머니는 아픈 저이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제 꼴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엔 형님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혹여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사단낸다는 소리 들을까봐 기어이 말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두 푼도 아닌 큰 병원비를 남편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야? 진짜 엄마. 내가 얘기할게. 몸이 성해야 일도 하는 거지. 가뜩이나 피로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형수도 진짜 너무한다. 당신 그렇게 부려먹고 싶대? 진짜 열받네. 아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 사실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뭐. 그리고 그냥 애 학원 라이딩만 하면 된대. 중간에 간식 좀 챙겨주고. 사실 나 애 진짜 좋아하긴 하잖아. 도훈이도 얼마나 날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그렇게 나가서 한두 번이라도 바람 쐬면 환기되고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 너무 열내지 마. 알겠지? 중간에 힘들면 당장 그만둬. 나 당신 병원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저 당신은 건강에만 힘쓰면 된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두어 번씩 형님네 집안일을 봐줬는데 뭐 딱히 바쁜 스케줄이 아닌지라 힘이 엄청 들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니 저 역시 활기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은 마음이 들었고 환기가 되는 일이었어요. 형님,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막상 2, 3일에 이렇게 나와서 일해보니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요. 일할 땐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남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설렁설렁 일하니 할만한가 보지? 아프다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도훈이 잘 챙겨. 내가 일부러 동수한테 맡긴 거야. 남한테 돈 주는 것보다 동수한테 그나마 돈이라도 주면 서방님 덜 힘들게 할 거 아니야. 동서는 철면피니까 말이야. 네, 어련하시겠어요. 제 병원비에 저희 집 경제 사정까지 생각해 주시는 형님한테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런 게 취약계층에 내려주는 상류층의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잘 배워둬. 동서는 상류층 갈 일은 없겠지만. 늘 차갑게 말하는 형님이었지만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 밖에 나가 일을 해서 보람도 있고 했지만 금방 피로해서 그런지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손쉽게 그만둔다고 하면 형님과 어머님이 쌍으로 뭐라고 하실 게 분명해 힘들어도 조금 참고 조카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몸이 아니니 사실 탈이 나긴 쉬웠는데 그만 탈수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날 조카의 라이드를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난 시어머니와 형님은 조카의 학원 한 군데가 펑크가 난 것을 보고
길길이 날뛰며 노했습니다. 네가 아주 우리 손자까지 망치려 드는구나. 우리 손자가 그 학원 다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거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원인 줄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널 어쩜 좋니 진짜? 아니 왜 쓰러지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기 싫어서 꼼수 쓴 거 아니냐고. 아우, 진짜.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우리 도훈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학원 못 가고 집에 있었던 거 보상할 수 있어? 그게 한 시간에 얼마짜리 학원인데? 아우, 진짜 어쩌지 동서를?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그건 죄송하게 됐다만 사람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리 아닌가요? 제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의 형님 동서인데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아주 웃긴다. 얘 좀 봐. 뻔뻔하게 지가 더 화내는 것 좀 보소. 우리가 이 몸 아픈 거 뭐 알아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아, 됐고요. 그래요. 저 병자에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도훈이 픽업 라이딩 못하겠으니 그리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나마 재훈 씨 가족들이라 제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도훈이 라이딩 못한다고 했어? 어머님, 동서 좀 보세요. 막무가내로 배째라는 거 어떡하죠? 네가 돈이 라이딩 안 하면 누가 해? 너 당장 태어나고 우리 손자 케어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요절날 줄 알아. 더 이상 시댁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고 원래도 바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겨도 되나 싶은 것이 아예 엮이고 싶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형님은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푼돈을 받으면서 본인 아들과 손자를 케어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절 위해서 일을 맡긴다고 했지만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돈을 줘가며 저를 부린 거였어요. 전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가족이었고 뭐라도 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흔쾌히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섰어요. 네가 이 정도도 안 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길 바라냐? 아무리 네가 재훈이 세무사 되는 뒷바라지를 다 했다 한들 우리 재훈이가 잘나서 세무사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떨고 싶어? 아픈 환자 며느리 맞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니? 너 더 이상 가족 취급 못하겠다. 감히 네 형님 애를 못 봐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이? 그러게요. 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의사라서 알아. 그 정도 환자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알아? 어디서 환자라고 먹고 놀 생각만 해? 지가 신랑 잘 만났으면 잘 만난 거지. 지도 그 레벨인 줄 아나? 됐고, 내일부터 당장 우리 도훈이 라이딩 다시 해. 니까게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에 왜 붙어 있는 건데? 당장 퇴원 수속해. 그래요. 절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어머님과 형님한테 지치네요. 어머님이 제 꼴 보기 그렇게 싫어하시니 어머님이 원하는 것 다 해드릴게요. 더 이상 어머님과 형님 볼 일 없을 테니 그리하시고 이제 돌아가 주세요. 말도 섞기 싫네요. 신장투석 다니는 내게 의사 형님네 애들을 봐달라는 시모였지만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니 가족 취급을 안 한다고 엄포를 놓네요. 예 하고 가짜없이 연 끊었더니 온 집안에 천지가 뒤집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겪었지만 놀라운 일이었어요.
병실 문 밖에서 저와 어머님, 형님 이렇게 셋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엄마랑 형수가 제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듯이 저 역시 형수님과 엄마를 존중할 이유가 없겠네요. 뭐? 너 지금 우리 앞에서 얘 역성 드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애미 앞에서 비도 안 섞인 남을 편들어? 그러게요. 서방님, 뭐 잘못 드셨어요? 막말로 서방님이랑 급이 안 맞는 여자인데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러세요? 어려서부터 형이랑 나랑 차별하고 나 세무사 공부할 때도 엄마 1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죠? 그래놓고 세무사 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라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몸 아파가며 내 뒷바라지한 내 와이프 홀대하고 하대한 거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형수도 절대 용서 불가네요. 내 와이프가 뭐가 모자라서 돈이 라이딩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그 돈 받고 일할 사람 안 구해주니 우리 와이프한테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의사 타이틀이 아깝고 안타깝네요. 이런 게 지식인인 건지 참. 남편은 이 한마디를 하고 곧장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형님 병원에 예전부터 일하던 상담실장이 형님과 반복되는 트러블로 인해 그동안 현금을 환자한테 받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안 한 것과 세금 신고를 안 한 장부를 신고하고 퇴사를 한 것이고 그쪽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개인 세무사였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고 본인 가족이기에 어떻게 할까 망설였지만 이 사태를 보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수월하게 형님네 병원에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병원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형님은 어이없어 하였고요. 가족이면 감싸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더하라고 내부 정보를 퍼줘요? 이렇게 가족 뒤통수 치려고 공부해서 세무사 됐어요? 본인 지인들을 이용해서 날 더 엿먹이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여자에 미쳐서 아주 눈이 돌았지? 웃기지 마요. 얼마나 직원들을 하대했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신고를 합니까? 본인도 업계에 소문날 거 뻔히 알면서 끝장을 본 것 같은데 형수님 방에 있던 그동안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현금으로 받은 장부들 다 제 손에 있어요. 아주 손쉽게 꺼내지던데요. 이걸 집안에 보관할 줄이야. 엄마네 잠깐 밥 먹으러 들렸다가 형수 방에서 책 좀 빌려가려고 보다가 봤네요. 그걸 보고 얼마나 어이없던지 참 인생이 불법 천지네요. 그래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떵떵거리는지. 우리 큰애가 얼마를 벌어오는데 너 지금 너네 형수 망칠 셈이야? 세무사 돼가지고 주변 아는 지인들 통해 형수 망치는 게 네가 원하던 일이니?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어쩜 애가 그렇게 털 떨어져? 모질이 만나더니 너도 모질이가 된 거냐? 모질이는 제가 아니라 엄마랑 형수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제 가족인 게 정말 부끄럽고 지옥스러우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이 길길이 날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형님과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걱정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옆에서 힘이 돼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온갖 병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현금으로 받은 환자들의 명부 차트를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미 먼저 움직인 세무서 직원들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중 같이 세무사를 준비하던 남편 친구는 세무 공무원이 되어 남편 대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그동안 안 낸 세금 내시고 벌금 모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내 몸 갈아서 돈 벌었는데 국가에 세금을 왜 내야 해? 어이가 없네. 국가에서 뭘 해줬는데? 아, 진짜? 갱생 불가의 인간이네. 의사 정도 됐으면 지식인 아닌가? 어떻게 초등학생도 안 할 말을. 당신 아들이 불쌍하네요. 뭐야? 니까지 공무원이 의사인 나를 가르쳐? 어디 한번 털어봐.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나 이대로 못 당해. 꼴랑 공무원이나 하는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공직자 하는데 너 가만 안 둘 거야. 반성이란 절대 없는 형님이었고 더불어 어머님조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서 발버둥 치려 했지만 결국엔 10억이라는 추징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깔끔하게 시댁과 손절을 했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족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참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벌을 받았으니 됐다 싶었죠. 결국 내 아들 네가 차지하니 좋으니? 못된 것. 어디 한번 잘 샀는지 내가 두고 볼 거다. 우리 큰애 신세까지 망치고 너네들이 얼마나 깨먹고 살아가나 내가 지켜볼 거라고. 몸뚱이 아파 골로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라. 철면피 같으니라고. 말은 바로 하시죠. 재훈 씨가 이제 어머님 안 본다고 한마당에 제가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다신 아들 볼 생각 마시고 불법이나 저지른 형님 추앙하면서 평생 사시길 바랄게요. 아, 형님이 과연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져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형님을 참 모르세요? 형님한테 콩고물 전혀 얻어먹을 거 없으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요. 아주 악담을 하는구나. 너랑 네 형님이랑 같은 레벨로 보이니? 우리 착한 큰애는 날 떠받들 거니 걱정 붙들어 매. 시댁과 손조로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는 매우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신장 이식까지 할 수 있었고 고맙게도 제 신장과 맞아떨어지는 신장을 만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평생을 남편에게 빚을 진 기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지금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임신을 준비 중에 있어요. 가끔 남편에게 가족과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기쁘답니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고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돼준 건 너야. 그러므로 내 가족은 너 하나밖에 없어. 전혀 안 아쉬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나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며 내조했듯이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갚으며 사는 거니까.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도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해지도록 힘쓸게. 그리고 재훈 씨 똑 닮은 아이도 낳을 거야. 무리하지 마. 난 애 없어도 너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임신을 준비 중에 있음에도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형님은 병원 폐업과 동시에 다른 피부과의 페이닥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마저도 업계에 소문이 나서 거의 취직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겨우 선배 병원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시어머님에도 어머님께 기대할 거리도 없는지 시댁이는 간간히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어머님은 늙음하게 명절이나 가끔 찾아오는 큰아들네를 기다리는 처량한 노후 신세가 되신 거죠. 아마 본인이 이렇게까지 형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프답니다. 어머님과 형님을 잘 아시는 분이 아직도 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끔 안부를 전해주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예견된 결과라는 게 이 말을 탁 치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예상한 딱 그대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너 언제 올 거니? 우리 도훈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애도 안 보여주고 너무한다 얘. 보고 싶다 우리 도훈이. 저 바쁘거든요. 어머님 아들 덕분에 세금 내고 돈 한 푼 없이 남편 건사에 애 건사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요. 그건 내가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네가 세금을 잘 냈으면 될 문제 아니었니? 꼭 그렇게 내 아들 탓을 해야겠어? 발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주 본인 아들이라고 절연했어도 편드는 거예요, 뭐예요? 됐고, 바쁘니까 끊어요. 그런 신세가 되고 나서 동네가 워낙 좁아 장을 보다 어머님을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시더니 뒤돌아 그냥 가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다가오진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굳이 인사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것도 참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제 과거사를 쓰고 보니 단 한 가지. 남편을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몸을 많이 회복했지만 많이 아팠던 시절 제 옆을 꿋꿋이 지켜준 것도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으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예쁜 아기 천사를 위해 제 몸을 더 건강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아기 천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